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의 나온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그리고 이고은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산불 때문에 하여간 올해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첫 소식이 바로 이 산불 소식입니다. 이번 봄에 특히 또 정말 화재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강릉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가장 최근까지 들어온 소식을 보면 8시간의 사투 끝에 주불을 진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축구장을 518개 이르는 면적, 370헥타르까지가 피해 면적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시설 피해만 봐도 주택이 무려 40채, 펜션 28채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고요. 호텔도 3곳이나 피해가 발생해서 총 71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당국이 집계했습니다. 도의 유형 문화재 50호 방해정 일부가 소실이 되기도 했고요. 또 경포호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정자, 상영정이 전소되는 걸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경포동과 산대월리 그리고 산포리 일대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당국의 대응은 지금 잘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대응 수위를 산불 3단계로 한 단계 올렸는데요. 산불로 소방 대응 단계가 3단계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이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에서 3,000헥타르 그리고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그리고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이 소방청도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강릉 산불 현장에 순간 풍속이 30m까지 달했던 이 바람이 조금은 약해지면서 산림당국이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런 산불 화재들은 주로 이제 실화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화재 원인도 밝혀졌나요? 현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이 오전 8시 22분쯤에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깃줄을 건드리고 그래서 그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역에 이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도 함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 소식 살펴드렸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완벽한 진화가 이뤄지길 바라겠고요.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감자. 미국 정보국의 도감청 의혹 소식입니다. 먼저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을 했죠. 네,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방미를 위한 출국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아침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한 결과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다만 미국이 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나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텐데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앞두고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수 있느냐고 보느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에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또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그 대화, 한국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재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김 1차장이 3박 5일간 워싱턴을 방문하는 목적이 도감청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 조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전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도 별도로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그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 중이다라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는 달리 현재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예,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외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는 점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호 1차장과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공개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는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위조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김태효 그 1차장이 단호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성환 전 실장하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하고 한 대화 내용,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아주 단호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김성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대화의 당사자로 꼽히는 한 김성환 전 실장도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우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야당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동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의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의혹에 대해서 이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대통령실이 겁박하기에 바빴다면서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처음 보도한 외신이냐,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이냐, 아니면 신속한 정권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용산청사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두고도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도청 정황까지 불거진 것이냐라면서 비꼬았고요. 또 이것이 결국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 이것이 졸속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국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이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고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의 공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주한 미군 기지가 붙어 있는 것도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선 이 NSC 보안 안전이 이전 청와대일 때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걸까요?
뭐 저는 기술적인 거를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어제 우리가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의 발언으로 전 대신 가름하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관절을 이전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도청 의혹이 불거졌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과 도청 의혹을 연결한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뭐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 부분 조작됐다, 위조됐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위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프랑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뭐 가 있다, 주둔하고 있다, 가 있다 이런 거 사실 아니라고 분명히 프랑스도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만일 그런 식으로 이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걸 그대로 믿는다면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은 이 관련 내용은 다 거짓인데 우리나라 관련 내용만 사실이라는 것인지 이거 좀 묻고 싶어요. 그럼 만일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는 또 뭔지 그걸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건에 나와 있는 국가들 대다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프랑스, 이스라엘 대부분의 국가가 그 문건의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100번 1000번 다 그쪽 말이 옳다고 양보를 합시다.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청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이 거짓인지 하간 지금 거짓으로 모든 국가들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야당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어느 국가도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은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까? 제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3국 개입 가능성 문제가 된 도청을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는 말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맥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건 제3국에 의해서 문건이 조작 혹은 위조됐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제3국이 도청해서 넘겨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기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수사를 이제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1심 결과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법원은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만으로 이 곽병채 곽 의원의 아들이죠. 네. 이 곽상도의 뇌물수수 범행에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뇌물죄란 게 뭐냐. 직무와 관련해서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곽병채 씨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켜나가게 된 건데 뇌물 받은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이 수뢰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 때 이 아들 병채 씨에게 이 성과금 50억 원이 지급이 됐지만 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곽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가 이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 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또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단지 의심만으로는 이 곽병채가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검찰은 일단 1심 판단에 항소를 했고요.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물밑 보강 수사를 해왔다고요? 네, 재판부의 1심 판단과는 달리 검찰은 곽병채 씨를 뇌물수수 창구로 지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25억 원의 직접 수혜자인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못 받고 또 25억 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과장한 뇌물로 보아서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2심 재판에 앞서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범이자 경제 공동체라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검찰은 뇌물죄의 또 다른 구성 요건인 이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호방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산업은행과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이 호방건설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하나은행을 영입하기 위해서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그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줬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이 이 뇌물을 지급했다고 보는 그 이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경제 공동체와 대가성 모두를 부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본인과는 무관하고 또 하나은행에 청탁해서 컨소시엄 와해를 막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뇌물수수 창구로 지목된 아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2심에서는 법원 판단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사실 뒤집힐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뭐 누구든 다 50억 받으면 뭐 정말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상식적인 그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검찰이 또 구체적인 증거를 1심에서 제시를 못했다라는 비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경제 공동체의 개념 이런 건데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너무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쉽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꾸린 자녀가 있다면 분명히 돈을 준 쪽에서 대가를 요구할 텐데 그러면 그 대가를 요구를 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예? 그러니까 뭐 최소한도 뭐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 녹취록이라든지 최소한도 이러한 것들은 증거로 좀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보강 수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증거를 찾아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1심보다는 더 진일보된 증거를 제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검찰이 어떤 증거를 찾아내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도 대장동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법안 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법안심사 1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이 3건이 안건으로 오늘 올랐었는데 오늘 소위에서는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면서 즉각 반발을 했고요. 네.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1소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을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 1소위를 통과를 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논의가 잘 될 것인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 법사위원장이 그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도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입니다. 그래서 통과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네.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의당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그냥 단순한 추측인데
50억 특검의 범위 그리고 특검을 누가 추천을 하느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처럼 민주당도 특검 추천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도 안 된다라 사실 그 논리는 타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특검을 했는데 이 특검이 어디로 튈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과거 이제 드루킹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이 문제를 꺼집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법사위원장 길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될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그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걸 주목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앞서서 앵커께서도 이번 특검이 어떻게 이제 튈지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전해드렸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수사 이 특검법 논의와 의결이 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특검 수사에 당연히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에 관해서는 지금 2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리하는 게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뭐 50억 클럽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이제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서 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주시겠어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와 이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 중재안을 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그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또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있고요. 또 현재 그 본회의에 그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서요.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10년간 그동안 재교부할 수 없었었는데 이것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네, 이 중재안에 대해서 보니까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또 임상병리사협회도 동의 의사를 밝혔고요. 또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도 보건의료연대도 긍정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간호협회 쪽에선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호협회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지금 이 중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타당한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전문 간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법적인 허술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인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전문 간호사들 다 저걸 하는데 이 전문 간호사를
이용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저는 정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얼핏 보면은 이익단체들끼리의 갈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간호법 개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면 이익단체 중에 한쪽 입장만 든 거고 국민의힘은 다 좋게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필요성을 따지면은 사실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협회에서 대한간호협회인가요? 거기에서 반대한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재안은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때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인 측면도 있고 다른 문제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 민주당이 사실 예고한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이제 13일이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예. 이틀 안에 중재안 제시 또 여야 간의 협상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익 집단의 갈등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리고 의료법이라는 게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공론화가 필요한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 이게 포괄적이어서 좀 구체적이 됐다는 건 범위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